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가 주여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루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복을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일종의 유언, 개인적인 유언입니다. 이제 그 49장에 가면은 전체 아들 모아놨고 또 유언을 하게 되죠. 성경에 있는 이런 기록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부하면은 안 읽어지는 책인데 또 글자를 몰라서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성경의 기록이 야곱이 오늘 죽으면서 수천 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아들에게 남기고 아들에게 한 말이 나중에 가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앉아가지고 야곱이 말한다고 해서 요셉이 그 받아 적은 건 아니란 말이야. 왜 기록을 남겼을까? 분명히 그거는 어머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록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읽게 되고, 이것이 그러면 전 인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관계 있으면 알아야지. 관계가 없으면 이건 읽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 말씀도 이제 접근해보면 사실 이 말씀 속에 다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을 비춰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가 생겼잖아요. 나라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영향력이 그냥 간단히 뭐 조그마한 나라인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느냐 라고 할 정도 같으면요,
이 책도 사실 이 말씀도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너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저 참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같으면은 조그마한 한 촌락이죠, 촌락. 한 촌락 같은 땅덩어리를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조상에게 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 2500년 동안에 없다가도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저기서 뭔가 전쟁이 터지면 뭐 온 나라에 거기서 뭐 폭탄 한번 던졌다 뭐 사건 하나 일어나가면 온 나라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이 도대체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이 배경 1945년에 한 사건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조그만 땅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가요 세계 이슈거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성지순례라고 하고 그거 찾아가려고 하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이 왜 이래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영향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경제하고 있잖아요. 경제하고 경제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경제라 하는 그 구호 속에 경제라는 단어는요 분명하게 그게 금융이라는 금융제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업이 이만큼 형성되어지는 데에는 금융의 제도, 이런 어떤 그 산업에 밑받침되어지는 어떤 돈, 재화의 흐름에 대한 이 제도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정한 지금 형태로 갖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지하 경제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버는 걸 지금 다른 나라의 통장에다가 회사를 하나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회사를 있다라는 등재만 딱 대고 그걸로 송금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는 없는데 회사로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인데 이게 실제로 개인 앞으로 들어가는 탈세 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지하경제라 하고 지금 지하경제를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금융이라는 거고,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회복, 경제발달하면서도 그런 것을 지하경제라고 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정말 전 세계가 통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요 금융의 과정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민족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땅덩어리는 거기서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여기 영향력이 전 세계 경제하고 관계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8장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 이 영향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그게 복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라 하는 조그마한 땅이라 하는 이 소속, 여기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영향력, 이것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아들한테 인계한단 말이에요. 그 인계사항이 이 기록의 말씀에서 보면은, 상에서 보면은 2000년, 한 4000년 기간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4000년 동안에 주어져 있던 기록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여기 야곱이라고 한 자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하는 이 복이 지금 전 세계의 영향을, 금융의 영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이라는 것이 단순한 금융으로 끝나느냐?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조 속에서 지금 같이 가는 거지. 돈 아무리 금융제도는 뭐 때문에 금융제도 있는 거야? 산업
구조, 산업사회, 요것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져서 지금 금융제도,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사의 전체에서 봐가지고 인류사가 쭉 끌어오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후로부터 계산하면은 6,000년이다. 그 제 주장이라는. 그 전에는 연대를 저는 뭐 추정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뭐 무한대 있다. 어쨌든 분명히 있다. 6,000년 이전에 어떤 무한대적인 연대가 있다. 그거는 알 바가 없다. 요 6,000년 기간 동안에 인류의 흐름을 쭉 봐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런 금융과 산업이라 하는 이 어떤 구조가 같이 가게 된 것은 불과 200년, 300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6,00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불과 200년, 300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6,000년 세월을 두고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몇 천 년을 갈지 알지 못하는 지금에 인류의 걸음 자체에서 걸어온 발자국에서 앞으로 가야 될 인류의 지향점을 우리가 찾는다 할 때에 뭘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미 있었던 언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은사언약회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고 있는 2000년에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시대에는 붙잡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최근에 지금 은사언약회가 지금 2012년에 끝이 나니까 은사언약회 있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붙잡을 언어를 가지고 앞으로 시대를 비춰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은사언약회에서 나타난 인류가 붙잡아야 될 단어, 모든 인류가 다 공인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성경에 있는 구석에 있는 언어가서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있는 이런 약속, 이런 축복,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2013년에 가는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언어로서 은사언약회 기간에 나타난 언어를 우리가 붙잡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바톤을 연결해 주려는 거예요. 숨겨진 언어, 몇몇 사람만 아는 이런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이 언어를 붙잡고 이 언어에 근거되어져서 어디서 발생했느냐? 산업혁명에서 발생했다. 그 지금은 산업혁명 그러면 끝이 났느냐? 18세기의 산업혁명은 그 뒤로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의 연장성산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융권하고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받고 있는 중에서 근원적으로 앞으로 분명히 지금까지 6,000년 걸어왔는데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걸어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에 대한 내용을 붙잡으면은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이걸 찾아오고 붙잡으면은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 방향이 보이잖아. 그거 지금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거 적용. 그것이 단순하게 한 나라 두 나라 안 그러면 어떤 개인 이렇게 해서 어떤 민족 단위가 아니고 전 인류가 이거 이 방향에 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공산인데 왜 그러면 공산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면 나왔느냐, 어떻게 산업혁명에서 나왔느냐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미 586년부터 BC 586년부터 그때로부터 한 2300년 전에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훈련되어 있더라. 그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공산이라는 단어를, 이건 은사언약에서 나온 사건이지만 이걸 성경의 언어로 찾아가 보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표현되어 있던 내용에 그게 드러난 것이 공산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한 6,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우리가 볼 때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00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무튼 오랜 동안에 있었던 이 10의 1조라 하는 개념, 10분의 1이라 하는 개념, 숫자가 발달되지 않는 세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라,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이란 말이 나왔을까? 숫자적으로 이 분모 분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오래된 우리 인류사에서 숫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10분의 1이라는 건 뭘 말하냐? 손가락이라, 손가락. 10손가락을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전체를 10손가락 안에 두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왼손의 약지가 아니고 오른손의 엄지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엄지. 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요 개념 바꾸는 11조의 개념이 바로 이 엄지가 뭐냐? 오른손 엄지의 개념 같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약지도 10분의 1이고 엄지도 10분의 1이에요. 1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는 오른손 엄지에서 찾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오른손 엄지의 의미. 내 거라는 거지, 내 거. 11조에 대한 것은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도 10분의 1은 내 거, 하나님의 것, 주신 자의 것, 물질 전체를 두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한 개인, 그곳의 중심에서 11조 제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바치려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만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요 11조 개념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길 바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어느 인간이도 제외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원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조 안에 이 구조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것이 교통이 없고 소통이 약하고 서로 간에 정보가 없을 때 보내던 인류 시대가 있었고, 서로 간에 참 거리로 먼 거리지만 오고 가는 그런 어떤 교통하고 왕래하던 시대가 있었고, 배 타고는 못 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걸어서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게 있던 시대만 있는데, 이제 배 타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인류 시대잖아요. 여기서부터 배 타고 다니는 시대가 활성되어질 때 나타난 것이 산업혁명 시대라, 산업혁명. 지금은 배 타는 정도가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길을 내는 것이 비행기란 말이에요. 백길이라, 백길. 백길보다 더 자유롭게 길이 나오는 것이 비행기잖아. 그건 뭐 높낮이도 없잖아. 배는 적어도 수면 위에 되는데, 비행기는 비행기 위에 비행기가 나와요. 비행기 타봐요. 비행기 타보면 저 비행기 날아가요. 다른 나라 비행기 날아가니 보여. 하나 보이고 두 개 보이고 보인다니까, 공중에서. 근데 그게요, 고도가요, 차이가 있어요. 혹시라도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도의 차이가 있다니까. 고도, 길,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 길 닦아 나는 게 없잖아요. 이 공중의 길이, 그걸 뭐 다니고 있네. 이 시대에 우리가 2012년이라 하는 이 시대를 인류의 종말로 보겠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류의 걸음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뭐 답 없는 세대로 막 나아가는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낭떠러지 왔다.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답을.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인류에 가는 방향을 이제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대로서, 이제 우리는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구호를 2013년부터 외친다는 거예요. 2013년.
그러면 전 인류가 이제는 은사, 언약회라고 하는 구조에서 잡은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전 인류 가운데 현재에 2013년 현재에 공산이라는 답을 받았는데 잡았는데 이미 200~300년 전에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 현재 인류 가운데에서 나라마다 공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는 누굴까? 단어는 잡았는데 이게 인류의 단어다 하고는 인류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공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없어. 사람 이 나라 숫자를 세려면요 한두 나라밖에 안 돼. 70억 인구 중에서 인류의 답이라고 붙잡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답으로서 말하면 거기에 반응할 만한 나라가요 없다니까. 그나마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면요 이것을 다시 반응할 만한 나라를 찾아내는 것만 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있다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중국이란 숫자가 나오잖아요. 중국이란 나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단일한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이 이 공산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산을 붙잡고 있잖아요. 중국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공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남북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시대적으로 우리가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지만은 이 공산이라는 것이 인류의 답이고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 공산이 깊이 들어있는 11조 개념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에 우리는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지금까지 흘러왔던 세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르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시각이 필요해요. 왜 2012년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걸어왔던 인류의 흐름이 지금에 걸어왔던 것처럼 계속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니까. 계속 어느 쪽으로 바라볼 거냐? 올 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요 관점이란 말이야. 걸어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하고 편성될 거냐? 아니면은 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래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올 것을 대비해서 나아가는 인류. 요 차이가 인류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2012년을. 그러면 요 인류의 종말이라는 언어가 나오는 시점에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공산이란 말과 그 중국이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이 공산이 뭔지도 모르고 덜렁 받아가지고 실제로 공산을 잘못 쓰고 지금 막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받기는 덜렁 받았는데 써야 되겠다고 설렁 받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적용을 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산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도 모르고 덜렁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소환을 하고 국가가요 편안해 보이고 공산을 통해서 온 나라가 통일되어 있는 것 하나 그 속에는요 화산이 지금 끓고 있다는 거예요.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13억의 인구의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13억 인구의 위기감. 이거를 나라별로 해서 우리나라 아니라고 저거는 또 아시아라고 해서 유럽 사람이라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무 관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요, 이건 철저히 잘못된 것을 온 인류를 향해서 중국에 대해서 긴장해야 될 자세를 하고 중국도 바르게 공산을 가져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남북한, 공산 때문에 대치되어 있는 남북한에 있는 남한이라고 하는 공산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공산주의요.
공산을 바르게 쓰려고 하는 데서는 올바른 공산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반공을 외친 우리 남한의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그것 때문에 열을 올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이 공산의 중요한 흐름에서 바로 10의 1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내 나라를 이야기했잖아요. 내 나라. 나라하고 중간에 하나 교회락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11조 잘못 쓰고 있다. 개념이 잘못됐다. 내 것이란 개념에서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11조 제도 때문에 참 나라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공산을 던져주고 자기들에게는 그거 던짐으로 해서 자기들의 나라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0의 1조 잘못 쓰고 있다. 교회가 전 인류의 가운데 교회의 영향을요 수천 년에 걸쳐서 2000년에 걸쳐서 영향을 입혔잖아요. 그 영향을 입혔는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한 자리가 있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있으니까 요거 바로 드리자. 교황 또 개신교 신학교 두 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거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서 중국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중국이 1965년에 이 공산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지금 진동이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사람들이 볼 때 중국 안의 사건으로서 한번 일어났으니까 또 일어나겠나 하고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요. 이게 인류의 재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 같으면 인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일본과 중국, 한국 이 세 나라를 볼 때 일본에서의 모양은 땅 속에서 땅 밑에서의 지금 지진관계 때문에 지금 대륙의 어떤 대륙판 태평양판 그리고 요게 이쪽에 필리핀에서 넘어오는 아시아판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판이 연결된 세 판이 연결되고 지금 땅속에서 우르릉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막 아주 갈팍해갖고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우리 남한을 향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괴로운데 서민이가 그래 좀 낫단 말이에요. 서민이가. 중국은 땅보다도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보이도 눈에도 안 보이고 이렇다고 말도 못할 그건 어떤 측정할 길이 없어요. 그런 13억의 인구가 지금 응글응글 으르릉 도대체 그게 판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나라 판도 있을 수 있고 공자판도 있을 수 있고 맹자판도 있을 수 있고 곽가판도 있고 뭐 나라로 하면은 진나라, 당나라, 수나라 연달아서 한나라 벌써 쭉 내려오는 수많은 판들 이 판들에 어그러지고 있는 그 속에 공산으로 하고 딱 틀로 그것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틀로 공산이란 거 하고 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지금 으르릉 니하고 내하고 관계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거요. 가만히 있으면 소화되겠지. 경제 뭐 발전시키고 국가별로 나가면 뭐 되겠지. 이거는 미봉책이라 미봉책. 미봉책이라는 거. 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전 인류가 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중국 사람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국민의 내부 속에서 이 공산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공산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돌파구가 있어야지 병이다 진단만 해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다. 요것도 진단도 안 되지만은
진단만 해갖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만 해갖고도. 그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까이 바로 대한민국이 일본도 붙잡고 중국도 붙잡아야 될 이 반도라는 아주 지형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황황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조금 이야기했더만 열이 팍 나오고 지금 말이지. 말을 한참 했더니 배는 고픈데 힘은 쭉 빠지는데 이거 좀 답답한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나면은 누군가 번쩍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글로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빨리 이걸 빨리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항상 그래요. 이 흐름이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수천 년 전에 말한 침상에서 죽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그 수천 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말을 붙잡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지듯이 지금 이런 내용을 받고 뭔가가 이거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당장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민족을 통해서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기준 자체를 분명히 잡고 하면요. 흐름이 그래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분명히 잡고 하는 행동 같으면요.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여야 돼요. 요런 자세를 가지고 전 인류가 중국의 상황을 보다 더 내 사건으로 이스라엘만 해도 작은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인 나라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영향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 내부의 일이라고 해서 서로 죽이고 옛날 천안문 사태처럼 문화혁명 하는 것처럼 죽이고 살고 하는 거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몇 명 죽여도 표도 안 난다. 이런 시각은요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거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나 죽이려고 한 사람이나 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들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요. 모든 인류가 거기에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 정책은 이게 알지도 못하고 받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가장 휘발점 되어지는 부분은 중국의 공산당, 공산 정책이 공산화 되어지는 것에서는요, 중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국부. 국부. 순원이 순원. 손순이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손씨 중에서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시대 손순이 있거든. 손순. 근데 그 중국 사람 이름으로 손문은 순원이더라고. 순원. 이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 돼갖고 우리는 손문하면 금방 하는데 그걸 다시 요즘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를 하니까 부르려고 하니까 아주 신경이 많이 써요. 순원인데 순원. 현대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거예요. 국부. 이 국부라고 하는 불어는 이 중국 사람의 표현, 순원을 국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산 정치가 된 데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 전에는 국부라는 개념이 아니지. 황제지, 황제. 황제 중에서도 중국 전체를 통일시키는 그 황제를 지칭해서 그걸 기리면서 황제가 온 중국을 통일하기 바란다 하는 칭호에서 기대를 하면서 붙이는 것이 이 중국 사람이 황제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또 딴 이야기 하다가 길게 나갈까 싶으면 내가 자꾸 시간을 보는데 중국 사람들의 오래된 역사 전통 그걸요 공산으로 나오는 정치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단절. 중국 사람의 5,000년 역사
그 뿌리, 그 중심이 뭐냐? 근데 여기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5천년 내려오던 중국의 뿌리가, 중국의 큰 어떤 줄기 자체가 이게 공산으로 말미암아 잘라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간단히 보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큰 5천년 된 수령을 가진 아주 나무가 있는데 이게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을까? 나무를 5천년 수령을 가진, 적어도 5천년 역사를 가진 한 나라를 우리가 볼 때, 단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식물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걸 날릴 수 있는, 단칼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5천년 역사의 흐름에서 공산이라는 이 내용은요, 공산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단칼이라는 단칼.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러면 날렸다고 해서, 이게 나무를 날렸다고 해서 단칼에 날아갔다. 5천년 역사가 아무 지금 존재도 없이 그냥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그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야, 무게가. 단칼에 날려도. 좀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금오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가 있다. 가지가, 저 가지는 좀 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반쯤 잘랐다고. 반쯤, 톱으로. 톱은 늘 다음 적어내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힘에 의해서, 바람 부는 지 힘에서 잘라놨으니까, 톱으로 분명히 반 이상 잘랐으니까 지가 떨어지겠지 하고 저는 그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면서 그대로 붙어 있더만은, 안 떨어지고 있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결돼 있었어. 거기다 뭐 튼튼한 어떤 뭐 진이 나오든지 이게 단단히 더 단단히 붙어버렸어. 톱이 들어갈 어려울 정도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자르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톱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요 공산에 대해서 지금 진통하고 있는 이 과정이요.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에서 안정된 것으나 이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5천년 동안 있는 이 역사, 이 역사를 가진 중국 사람에게 공산이 온 인류의 답으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5천년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주어있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기 나라만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내용이 온 인류가 기다리는 바로 그 정치라고 하는 이 대체되는 효과를, 대체될 만큼 무게를 줄 수 있는 이것이요, 중국 사람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거 인식 안 되면은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갈등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공산을 방출해 버린다니까. 왜냐면 기본에 세력이 있는데, 국부라고 불러주는 어떤 지향하는 중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중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늘 내려오던 그 틀, 이게 벗어나지 않는데, 공산은요 철저하게 외부적인 내용이라. 외부 밖에서 들어온 내용이라.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받아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항이 있다네요. 저항이. 중국 사람이 저항이 있다니까. 역사에 대한 저항이 있다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나오는 이 영화를 이렇게 우리 한국 한중 관계, 이런 수교 관계 때문에 거기서 지금 문화 이 교류가 있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중국 예능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료들이 중국의, 우리나라 같은 지금 어떤 사극보다도 중국은 사극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사극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지금 아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극 속에 워낙에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칼싸움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궁중생활, 그 궁중생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갖고 콘텐츠를 갖고 접근하는데요, 그런 홍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자기들이 그 공감하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치관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지. 왕시대에, 황제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걸어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 싸움의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공감하면서 중국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산에 대한 이 내용은요, 이 공산이 어떻고 공산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거는 없어요. 1절.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공산당이라 하는 것만 보여지지 공산이란 걸 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이 지향해낼 때에서는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요, 인류가 적어도 인류의 앞으로 걸어야 될 방향이 공산이고, 이 공산을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잊어버렸다. 한반도에서 지금 공산 때문에 갈라져 있다. 남한에서 이 바른 공산을 중국에 알려가지고 중국의 평화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자부심이 중국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공산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국의 지금 불안한 어떤 정세, 경제 때문에 이것도 찌그덕거리고 중금속 그 방치가요 중국 식물에서 얼마나 많이, 경제는 해야 되겠고 식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금속에 있는 그런 비료들, 이런 사료들 막 하다 보니까 식물들마다 중금속이 막 노출되고 우리나라가 중국 산물 가면 제일 먼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중국에 나오는 이 농산물을 안 먹을 수 없는 지금 입장이 있잖아요. 전부 다 나오는 이 농산물은 이미 중국산으로 지금 다 덮여 있잖아요. 해산물은 또 안 그런가요? 다 조그만 나라니까 중국의 입장에 볼 때 이거는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문제 가지고 왈가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거 귀에 잔소리는 안 돼. 모기 소리도 안 돼. 모기 소리도. 그래 하면 어때? 하고 그냥 넘겨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 반도국가 조그만 나라, 저가 밀어붙이도 자기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겨냥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지만은 중국의 나라가 우선 타겟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국의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그 일 외쳐야 돼요. 중국이 어떻게 하면 안정된 국가로서 공산을 통해서, 이 공산을 하나의 정치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 사회의 어떤 조직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봐야 되고, 그리고 왕조 생활 5,000년 왕조에 있었던 그 역사로 하고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저들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바라봤던 인간의 제도를 뛰어넘는, 항상 하늘로부터 하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제도로서 공산 제도를 허락되어진 것을, 이걸 인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인정. 중국의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일부러 봤죠. 일부러. 그 속에서 저들에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남한의 입장에서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적인, 그리고 저들이 잃어버린 상황이 뭐가 있느냐. 철저하게 중국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인간관계, 관계성. 이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 친구 관계냐? 부모 형제 관계냐? 안 그러면 군신 관계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거기서 철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대한 관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군신의 관계, 부모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면 목숨 바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목숨 바치는 거. 친구 하기가 힘드는데 친구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목숨 바치는 관계가 친구 관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기 목숨이다. 여기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요소가 있는 것이 목숨이 어떻게 나왔느냐, 중국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역사가 여태까지 유지되고 공산이라는 통해서 지금 진시황도 다 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의 통일이 되어지는데 이게 단번에 되어버려요. 단번에. 응? 순간적으로 되잖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이라 하죠. 뭐 5,000년 동안에 비하면 순간적이지. 어? 이게 간단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 대업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 지향하던 점이 공산이라는 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내용을 중국 사람이 바라보면서 요거는 기회다. 공산이라는 이 시대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공산이라는 것은 인류 사이에서 인류 전체가 누려야 될 하나의 모델로서 자기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 남한에서 이 반공을 외치던 우리가 저들에게 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했지만 이 자격을 알아야 돼요. 중국의 그 약점, 이게 한편 또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서로 관계되어지는 사람 앞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주인관계라, 주인관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인이에요. 형제, 누가 형이냐, 누가 아우냐, 이 관계를 분명히 설을 해서 형제 관계 되면은 바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니와 내하고 형제다라고 선포되어지고 거기다가 어떤 결의를 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보장이 자기 생명이라.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친다. 주인이요, 주인. 여기서 나오는 게 군신관계가 나오고, 뭐 군신유예가 나오고, 부부유별이 나오고, 부모, 부자 유치이 나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열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11조 제도에 대한 이 자세를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의 자리를 주었지만은 공산이란 것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 이것이 일시적으로 중국의 어떤 통일을 가져온 대업을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면서 바로 이러한 섭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주인이 있다. 중국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국민 전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를 지향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 사람을 계도해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중국의 역사를요, 찬찬하게 최근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를 찬찬히 봐야 돼요. 순원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소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삼민주의라고 해서 민족, 민권, 민생, 세 가지라.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신선문제라고 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선문의 부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강문데? 무슨, 강인가? 여잔데. 그 발걸음이 대단해요. 이 여인의 발걸음 때문에 장개석과 모택동에서 모택동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순원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신손문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민족, 그 다음 민권, 민생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 인정하고 러시아하고 연맹하고, 벌써부터 순원부터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노동자 지원하고 그 3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부인이 이제 먼저 타계하고 부인이 나중에 모택동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밀리는 거예요. 장개석이 모택동은 공산당으로 하고 요거는 장개석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정치인데 이름을 국민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국공이라 국민당, 공산당, 국공. 그래 나중에 공산당에 밀려서 국민당이 막 밀리니까 그때서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하고 대만으로 후퇴하고 난 뒤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마치 장개석이 자유주의 사람인 듯 하지만요. 초기에는 안 그래요. 나중에는 미국이 지원하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미국도 계산상으로 한쪽에 모택동이 이미 너무 강하면 이 공산주의, 공산 이름이 아마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공산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공산 정치, 공산주의라고 외치려는 거 아니고 공산이란 말 자체 속에 있는 이 단어를 붙잡게 하기 위한 섭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하여금 이 큰 나라가, 어찌 보면 이 속에서 머물게 된 거고, 남한과 북한이 요것 때문에 대치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한 주인에 대한 사상을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중국 사람의 특징이 아까 말했지만 보이는 것 사물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바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중국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것에서 이 사람은 철저한 계산적이고 철저한 자기하고 관계성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요 중국 사람이 그거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단지 말은 하늘로부터 천이라 그래가지고 하늘과 인간 그 속에 인간이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구조는 사고방식 자기 머릿속에 계산은 돼 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인격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미신이라 그러고 요괴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중국 사람의 요괴라 요괴 요상한 일을 하는 요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귀신도 요괴요 천사도 요괴요 인간인 실제로 눈에 보이고 관계성 맺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 내용들은 전부 다 요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개념은요 귀신도 신이고 신도 신이고 어떤 일정한 형태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개념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주인에 대한 개념이 중국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 13억이나 되는 인구를 그냥 이런 상태로 놔둬야 되느냐. 이거 우리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2000년 이미 보냈는데 여전히 13억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불러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멸망할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는 대로 놔둘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공산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중국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언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기 생명을 드리듯이 오른손 엄지가락의 위치에서 10의 1조를 통해서 그 사회를요,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돼. 자기 손에 수중에 드는 것은
최대한으로 끌고 몰락하고 있는데, 서로 관계되어지는 친구, 부모, 군신관계 되어지는 것은 최대한 내꺼 우리 편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겠어요. 11조 드린 것. 이거는 중국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다가 보급시키고, 그래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됐다고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표현에서 중국과 11조, 중국과 공산,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위치, 요 어떤 사역, 요 내용에서 11조를 통해서 중국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한 번도 저들은 11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느닷없이 던지느냐. 공산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요, 벌써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데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해요. 남한에서 방공을 외치기 때문에 올바른 공산이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아니면은, 남한이 아니면은 절대 이 일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국이 11조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교회, 중국, 이제 오늘 중국 요 정도 정리를 끝내려고 그래요. 11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시간 되면은 한국이 가져야 될 어떤 11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도 부족한 거 있었고, 교회도 부족한 거 있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부족한 게 있다. 오늘 이야기했고, 남한이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국 사람의 목사, 공산에 대해서 진짜 참 공산 정치에 대해서는요, 경남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은 이 공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뭔가 미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철저하게 살아온 삶 속에서요, 이게 바로 공산 정치가 우리 민족 가운데 막 퍼뜨려질 때게, 소위 말하면 호남이나 강원도, 서울 이래만 돼도요, 벌써 공산이 다 누군가는 접목이 돼서. 근데 이 경남 진해는 어림도 없어. 그런 사람의 목사가 돼갖고 지금 이걸 한다. 이건 절대적인 객관적이요, 한편으로는 인류의 답으로서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다. 내 혼자서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나도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푸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걸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로하여 주신 주님,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말씀